다 같이 포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배워가지고 내가 이만큼 지식과 기술과 그 다음에 또 경험, 그 다음에 어떤 그 포트폴리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강사로 이제 변화가 되는. 맨 오른쪽에 보면은 굉장히 큰 날개에 나비를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놨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그 꽃밭에 그 나비의 애벌레죠. 애벌레가 이제 숨어 있다가 꼬치 속에 들어가서 이제 빠져나오면 이렇게 큰 날개를 가진, 그래서 전국을 호이호이 날아다니면서 이 챗GPT에 관한,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챗GPT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테플러라고 하는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그 찝는 그 디귿자 모양의 철심으로 찍는 그게 자동차를 이제 스테플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현대가 만든 뭐 소나타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G80도 있고 이런 거는 호치키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호치키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호치키스하고 스테플러하고는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챗 GPT는 정확히 얘기하면 호치키스입니다. 호치키스고 그 큰 범위의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이에요. 생성형 인공지능, 제너레이티브 AI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에 챗 GPT가 먼저 치고 나오다 보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을 그냥 뭉뚱그려서 챗 GPT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그 내용 말씀드리면 챗 GPT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 종류고, 그 다음에 이 챗 GPT의 기술적 기반은 이거는 구글이 더 먼저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검색 엔진으로 돈을 잘 버니까 이거 공개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색 엔진 시장에 93대 3으로 구글은 전 세계 마켓 시장의 93%를 차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고 하는 게 3%를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서 약 20%의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챗 GPT가 확 문을 열었어요. 열면서 사람이 소심하게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아, 우리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단서를 붙여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그게 챗GPT 3.5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12월 1일 날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글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의 이름은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가져다가 얘네가 먼저 뻥 터뜨렸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언제 터뜨릴까라고 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문을 열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바드라고 하는 거예요. BARD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음유시인이라는 뜻인데, 그 바드라고 공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3.5에서 이제 오류가 많이 나니까 이거를 6개월치 데이터를 더 추가해가지고 4.0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하면서 한 달에 20불씩 내라고 이렇게 그 유료화를 선언을 했어요. 3.5는 약 20% 정도의 오류가 있는데 4.0은 한 15% 정도 오류가 있고요. 그 오류를 그러니까 80%를 정확히 맞추고 20%에서 15% 오류 내는 데까지는 돈을 갖다가 부어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1% 오류를 줄이는데 그 돈 갖다가 붓는 게 끝없이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야, 이거 이렇게 계속 돈 들어가다가는 이거 한 2년 3년 하다가 우리 문 닫겠어 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들 정도로 구글은 유튜브로 돈을 벌고 검색으로 돈을 버는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는 한 달에 20불을 받아도 이게 적자가 계속 지금 늘어나는 중에 있어요. 그런 와중인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질 수가 없어서 WRTN, 리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벤처 회사가 있는데, 이 벤처 회사가 우리가 챗GPT 4.0이나 바드처럼 아주 멋있진 않지만
우리도 작은 차돌맹이 같은 존재야라고 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93대 3의 스코어로 지고 있었는데 이 챗GPT 4.0에다가 원래 93대 3으로 지고 있었던 그 3%의 그 시장 점유율 빙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뉴 빙이라고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이 챗GPT 3.5, 4.0 하나 하고 두 번째 이제 구글에서 만든 바드,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의 벤처가 만든 리튼,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네들 원래 했던 빙에다가 이 챗GPT 4.0을 붙인 뉴 빙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챗GPT가 굉장히 우수한 그런 능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15% 정도의 그 오류가 현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류를 바로 잡는 거를 영어로는 파인 튜닝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뒤에 간단한 얘기가 나오지만 낙타의 눈은 여러분 몇 개죠? 낙타의 눈. 두 개죠. 예. 사람 발바닥에 눈은 몇 개 있을까요? 발바닥에 눈이요? 예, 사람 발바닥에는 눈이 없는데 처음에는 물어보면 이 친구가 네 개요 이랬어요. 그게 오류거든요. 전 세계에 어떤 문헌을 뒤져봐도 사람 발바닥에 눈이 몇 개 있는지 써놓은 문헌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나 봐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라는 회사가 어디에 돈을 쓰냐면 인도하고 파키스탄에 돈을 써요. 거기 인건비가 싸거든요. 그리고 영어 할 줄 알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하는데 이게 그 GPT 3.5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약 3천억 건의 그 문서와 인터넷 그 자료들을 학습을 했어요. 3천억 건입니다. 인간이 평생 동안 그 볼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문건들은. 3.5 버전이 3천억 건의 인터넷 문서와 책자를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단어의 순서를 기억했다가 모방을 해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정의는 그렇게 수많은 그 문헌을 공부를 해서 모방을 해서 그 단어의 순서의 그 최적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그 기계인데 과거에 이게 50년대부터 인공지능 공부를 했어요. 사람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왜 못했냐? 지금 알고 계시는 CPU 속도가 느렸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가 용량이 작고 비싸고 느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순차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 시절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뇌는 이게 동시 병렬로 처리를 해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렇게 회로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공관 가지고 그 많은 회로를 열도 나고 속도도 느리고 진공관 깨지고 그 난리를 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가 최근에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CPU 작아졌죠, 빠르죠, 열도 안 나죠, 가격도 내려가죠. 그 다음에 그걸 도와주는 GPU라고 하는 그래픽 처리하는 것도 가격 낮아지고 처리하고 빨라지고 작아졌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메모리 반도체 얼마나 가격이 커졌습니까? 80 몇 년도만 해도 3.5인치 그 플로피 디스켓 1.44메가 HDD 용량이 한 장에 2만 원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나중에는 뭐 한 2천 원까지 내려갔지만 그 커다란 게 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6천 원이라고 잡으면 1.44메가였어요. 기가도 아니었다고요. 지금 64기가 예,
SSD, Solid State Device가 얼마죠? 5,000원이에요. 자, 1.44가 5,000원이었는데 지금 64기가가 5,000원밖에 안 하는 정도의 용량도 커지고 크기도 작아지고 전기도 조금 먹고 하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된 거예요. 물론 그 밑에는 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커다란 언어 모델, 그러니까 이제 뭐 초거대 언어 모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통상 LL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방이냐 뭐 표준을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반고 같은 풍으로 그리면 표준이겠지만 꼬맹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말하는 거를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울어야 되는구나 하고 표현하는 것들을 이거를 표절했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엄마 아빠 친척들의 말을 모방을 해가지고 제대로 모방을 하면 잘했다 칭찬을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것도 어떤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최적화된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게 트랜스포머 모델로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방이지 표절이 아니다. 세 번째가 뭔가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의 전기기관, 그 다음에 2차 전기, 3차 정보통신, 4차는 그거를 이제 뭉뚱거리는 이런 컨텐츠와 이 솔루션의 합계라고 한다면 모든 게 도구인데 이번 도구,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도구는 좀 특별나요. 기존의 도구는 사람이 에너지를 집어넣어주고 사람의 이런 육체적인 거 또는 움직여야 되는 이런 교통과 통신을 이제 도와주는 도구였다면 이 인공지능 도구는 우리의 두뇌의 작업을 도와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냥 두뇌의 작업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똘똘한 참모, 비서, 뭐 이런 등등 아주 집사 이런 등등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사람 이상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의사고시를 뭐 합격을 하거나 변호사에 합격을 하거나 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SF 소설이 투고가 들어오면 출판사에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SF 소설은 이거 인공지능으로 쓴 거 아니야? 라고 인공지능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검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인공지능으로 썼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면 이거는 이제 내려놓는데 인공지능으로 써서 인공지능이 쓰지 않은 것처럼 바꿔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올리면 그러면 이제 어떤 단어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나온다는 확률이 있는데 그 확률을 깨트리는 단어로 바꿔요. 그래서 주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쓴 거를 바꾼 거를 검사를 하면 이제는 이거 인공지능으로 쓰지 않고 사람이 쓴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소프트웨어 버전이 서로 이제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자, 맨 밑에 있는 게 뭔가요? 인공지능을 잘 쓰면 3일, 4일 걸릴 거를 5분, 10분 만에 끝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뭐 할 거냐? 인공지능보다 내가 더 우수한 그러한 특별한, 다른, 좀 더 전문적인 그러한 내용의 결과물을 만드는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영어 제가 좀 많이 써서 좀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릴 텐데 더메인 날리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더메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전문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의료기관에서 쓰는 그런 전문 용어가 있고 20, 30년을 수련을 해야 나오는 그런 테크닉이라든가 지식과 기술과 이론 경험이 있겠죠. 법률가들이 쓰는 또 용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법률가들이 쓰는 그런 내용, 의사들이 쓰는 내용,
또는 화학공학 그 엔지니어 쓰는 용어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인공지능은 일반적인 거는 잘 하지만 그런 특별한 그 영역, 그 도메인이라는 얘네들이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전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3과 1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도구에 대한 말씀을 제가 쭉 이제 드렸고요. 그죠? 맨 처음에 뭐가 있나요? 챗 GPT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서비스 이름이에요. 두 번째는 뉴빙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회사에다가 서버를 이제 빌려주기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억 달러를 투자했다가 올해 초에 100억 달러를 갖다가 투자를 하면서 비영리 기관이었던 오픈 AI를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4.0에다가 자기들의 원래 갖고 있던 빙을 합쳐서 뉴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의 이름의 이 프로젝트를 붙였고요. 세 번째가 이제 구글에서 만든 바드, 그다음에 위트니, 우리나라 벤처 기업이 정말 덩치는 작지만 야물딱지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보시면 좀 더 들어가 보실 텐데, 들어가 보시면 메뉴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레시피를 만들어 놨어요. 된장찌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럼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된장찌개 만들기, 뭐, 삼겹살 와인에 쟀다가 맛있게 굽기, 뭐 이런 식으로 메뉴를 그러니까 올망졸망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무료로 공개하기도 하고, 한 달에 6만 원인가?를 내면 굉장히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해주기도 하는데, 오른편에 뭐라고 써있나요? 도구, 동반자, 비서, 참모, 그죠? 이게 인간의 지적 능력을 도와주는 평균 이상의 지능과 그런 이 정보의 양을 가진 도구다. 우리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2월 1일 날 3.5가 이제 여기 오픈 AI는 회사 이름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름이 챗 GPT예요. 그래서 채팅은 말로 하는 건데 이게 GPT의 뜻이 뭐냐면 생성으로 미리 훈련받은,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게 좋아라고 미리 훈련받은 그러한 서비스다. 그래서 3.5가 이제 나왔고요.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학습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천억 건 이상의 단어와 570기가바이트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우리 워드 문서 하나 쓰면은 겨우 몇 K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만큼 많은 양의 언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낙타의 눈은 정확히 맞추는데 사람 발에 있는 눈은 어떤 문헌에도 없기 때문에 오리를 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바로 잡는 게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GPT나 바드나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이 힘들죠. 이게 원래 이 정의예요. 디지털로 된 다층 요소 연결. 사람의 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의 상관관계를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단어를 뿌려주는,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 LLM 모델의 그런 정의인데 너무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하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단어와 단어를 확률로 계산해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뭐 글쓰기부터 해가지고 기획서, 보고서 못하는 게 없는데, 이게 3.5까지는 문자로만 입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4.0이 되면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서의 상관관계를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답을 해주고요. 예를 들어 이제 풍선이 있는데, 이제 끈이 묶여 있어요. 보여주면, 그거 풍선이 묶여 있는 끈을 자르면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요.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친구가 4.0에서는 판단해 줍니다. 바드 같은 경우는 구글 거잖아요. 그죠? 구글에 보게 되면
여기 오른편에 렌즈가 있어요. 우리 네이버에 보면 그린 닷이라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 이제 렌즈로 꽃을 찍으면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구글도 보게 되면 검색창 옆에 렌즈가 있고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죠? 그 구글 바드도 그 렌즈로 찍으면 4.0과 똑같이 이 사진을 분석을 해가지고 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뭐 MBA 판결문 등등등 나오는데요. 오른편에 있는 거 보시면 이게 그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거 보시면 이렇게 뭐 MBA라든가 의사라든가 변호사분들이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시간이 걸려서 전문적으로 수많은 그런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오른쪽 아래가 뭡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왼편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85%의 정확도를 가지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만들어주는 85%의 정확도만큼 인간이 더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거를 잘 쓰는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가 되는 거고, 얘네가 만든 85%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더 붙여가지고 얘네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내가 어떤 콘텐츠나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그래야 얘네들을 보통으로 쓰는 사람보다 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만의 그런 경험과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뭐 상위 10% 막 돼 있는데 무시무시해요. 자, MS와 구글이 이제 AI 전쟁을 벌려서 막 싸움하고 있습니다. 싸움하고 있는데,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구글은 가지고 있는 건 돈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데이터까지 갖고 있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의 위치 기반으로 우리가 어디에 움직이고 있는가를 다 갖고 있어요. 걔네가 안 쓸 뿐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공룡인데, 검색이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의 93%를 가지고 있던 그런 이 구글이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면에서는 약해요. 그래서 오픈 AI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51% 지분을 가져오면서 이제 그 검색 엔진 싸움을 걸었는데, 지금 8월 달 현재, 좀 9월 달인데, 아직까지도 그 93%와 3%의 그 시장 점유율의 그 벽을 못 깨트리고 있는 그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라고, 이게 보시면 여기 뉴 빅에 제가 동그랗게 해놨는데,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과 기존의 검색 엔진을 합해서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어젠가 오늘 캡처를 한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이렇게 계속 세련된 그런 중간색 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바드 처음에 나올 때 뭐라고 써있나요? 바드는 실험이다. 바드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얘네도 오류를 내가지고 굉장히 큰 망신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드도 이렇게 실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5에서 4.0으로 나오면서 3월 15일 날 불과 4개월 만에 4.0을 발표를 하면서 아마 올해 이제 4.5가 나오고 아마 내년에 5가 나올 것 같은데, 어마무시한 능력으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바드가 나오면서 그동안은 천천히 하다가 어떤 변화가 왔냐면, API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 챗GPT 4.0에서 연결된 그런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하고를 많이 연결을 했어요. 개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스파게티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면 돼? 라고 물어보니까 스파게티 재료 만드는 회사도 나오고요. 스파게티를 맛있게 요리하는 그 식당을 소개하는 이 플랫폼도 연결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저희 아군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위튼이라고 하는, 그래서 WRTN, 이게 뭐 라이트, 로트, 위튼, 우리 현재, 과거, 과거분사적이죠. 그래서 위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차돌맹이처럼 아주 단단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4.0의 능력이 요만한 점이라면 5.0의 능력은 이렇게 어마무시하다. 그러니까 더 빨리 우리가 자신만의 고유의 남과 차별화되는 또는 이런 생성력보다 더 차별화되는 그러한 콘텐츠와 솔루션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생성형 AI를 공부하고 있는데 분석형 AI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반도체가 비싸고 뭐 용량도 작고 여기 뭐 그 은행 사기를 뭐 저기 예방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분석으로 들어가서 해결을 하는, 그러니까 분석으로 이론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그 방식인데 오른쪽에 있는 생성형은 그렇게 분석으로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하고 개하고 사람들은 이게 한 3살만 되면 알아요. 아, 이거는 고양이, 이거는 개. 그러는데 이게 고양이랑 개가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막 털 많고 이러면은 이거를 컴퓨터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 하다가 방향을 바꿨어요. 10만 장의 고양이와 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이거는 개, 이거는 고양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그냥 그 데이터로 때려 밀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오른편에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어마어마하게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거의 99.9% 정도의 차이로 찾아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신 분들은 다 기회의 그 편에 쓰신 분들이세요. 예, 위기의 편에 쓰신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그 제가 존경하는 김영 선배님이 오셨는데 직업 상담사 따진 지가 15년 넘으셨고요. 강의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주 우리나라 그 정말 시니어의 진로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분이신데 여기 처음 오픈 AI에 챗 GPT 갖고 예, 직업 상담사에 관한 거를 쫙 한 줄로 물어봤어요. 직업 상담사에 대해 설명해서 그랬더니 주르륵 쳐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생각해가지고 주르륵 진짜 보여드리겠지만 치는 거랑 이렇게 나온 거에다가 딱 보시고서 아, 얘는 이거는 미처 모르는구나 라고 나온 거에다가 우리 선배님의 콘텐츠와 그 했던 경험들을 거기다가 넣으면은 그러면은 이 챗GPT 생성인공지능이 학습한 문헌보다 더 우수한 그런 이제 문헌이 나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이제 조금 전에 보셨기 때문에 이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넘어갈게요. 자, 언어를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이렇게 80배 정도 차이 나고요. 전 세계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그런 그 이 데이터에 한글 언어가 1%가 안 돼요. 그리고 예, 영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많아서 우리는 참 다행인 게 한글로 된 것도 있고 영어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그 왔다 갔다 쓸 수가 있거든요. 나 영어 못하는데 걱정하실 일이 없는 게 예, 파파고도 있죠. 그 딥L, 그러니까 딥L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딥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그 많이 쓰는 분들, 영어를 헤비 유저 이런 분들이 내가 이제 한계가 다 달았어. 이거 어떻게?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챗GPT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그리는 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평 가고 뭐 구미 가서 가르쳐 드렸는데 그 중에 그 요한복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셔가지고 요한복음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최고야 하시는 뭐 박아무개 저기 목사님이 계세요. 8월 8일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저 신 교수님, 내가 그 챗GPT 딥L 가지고 내 논문을 영어로 트랜스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용량이 다 찼대. 이거 어떻게 그 딥L 프로를 쓸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8월 8일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결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그 싱가포르나 일본의 그 카드로 이제 거주하는 사람이 카드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자기 카드 번호 알려주고 비밀번호 알려주고 뭐 굉장히 위험성이 높으니까 굉장히 비싸요. 그 수수료를 이렇게 이제 페이브 받아서 쓰기려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8월 달에 한국에 오픈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비자 카드나
이런 이 카드로, 마스터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한대요. 그랬거든요. 예, 드디어 8월 17일 날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양권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한국이 유일하게 디벨의 프로를 카드로 결제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쓰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로 써도 되지만 이게 좀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3단계 모델이 있어요. 한 달에 8.74불이던가? 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만큼 딥L 또는 디플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 프로그램을 쓰면 정말 약 96%에서 98% 정도, 2% 정도는 선생님들 넣어야 돼요. 자기의 경험에 따른 게 있어서 넣어야 되는데 98% 정도까지는 그 딥엘 또는 디플이라고 하는 언어가 해결을 해주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어랑 한글을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참 좋은 나라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팝하고 있죠. 구글도 쓸 수 있죠. MS 워드는 문서에서 왔다 갔다 쓸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딥L, 그 디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한 달에 $8만 내면 상당히 많은 양의 문서를 번역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그 내용입니다. 구글 팝하고 MS 워드 딥L. MS 워드를 왜 제가 넣어놨냐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MS 워드 자체에서 전체 번역이나 부분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챗 GPT도 그렇고 바드도 그렇고 위튼도 그렇고 한글로 그런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지만 예, 이렇게 영어로 바꿔서 하면 더 답변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디벨 8월 17일부터 한국에서 예, 서비스를 시작을 하다. 예, 제가 강의 막 해서 좀 가실 테니까 한번 쳐볼까요? 거기 창에 들어가셔갖고요. 저기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주소창에다가 DEEPL을 한번 쳐보시면 예, 왼쪽에 빈칸 나오고 오른쪽에 빈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어떤 언어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해서 예, 왼쪽에 컨트롤 C, 오른쪽에 컨트롤 V 하면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보시면 디벨이라고 가셔가지고 보시면 네, 보시면 요금제를 한번 보세요. 3단계 요금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짜, 두 번째는 스타터, 세 번째는 뭐 미디엄인가 있고 네 번째가 어드밴스드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첫 번째 요금이 아마 8.74불인가? 제가 치매가 아니라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가 20 몇 불인가요? 8.74. 예, 세 번째가 57.4. 예, 50이면은 한 달에 8만 원인가요? 그게 월별 요금이 그게 월별 요금이거든요.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많이 쓰시는 분 아니면 그냥 그 무료 버전도 되지만 내가 좀 많은 양의 번역을 한다라고 할 때는 예, 처음에 이제 스타터 중간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달 동안 무료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요금제로 무료로 써봤는데 이거 내가 모자라. 그럴 때는 이제 그 다음을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딥L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본 분도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한복음의 박아무개 목사님은 자신의 그 요한복음에 관한 거를 검색을 해봤더니 쫙 자신의 이름이 나와서 거의 그 목사님이 그 마약을 하실 일은 없을 텐데 마약을 하신 것처럼 황홀경에 졌다가 그 다음에 일본의 선교사님이 가 계세요. 개신교 쪽인데 일본서 신학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일본에서 일본어로 쓴 신학 박사 논문을 한글로 바꿔서 우리나라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 딥L에다가 자신의 일본어로 쓴 신학 박사 논문을 넣으니까 그냥 완전히 예, 그분이 한국 사람이니까 완전히 한국어로 완벽한 그거를 그 번역하는 분에게 맡기면은
몇십만 원을 드려야 될 그 내용을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 보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예, 너무 신난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5분을 제가 공부를 알려드렸는데, 5분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공부를 못 가르치겠어요. 신난다, 신난다, 막 이래가지고. 예, 그 정도로 이 디베리라고 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과제가 있습니다. 윤리 문제.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두 번째는 통제와 관리 문제. 세 번째는 저작권. 이게 아까 표절은 아니지만 모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표절과 모방에 관한 아까 이제 SF 소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림을 그려놓고 반고흐 스타일로 그려줘라고 하면 우리 반고흐의 특유한 스타일로 그려주거든요. 야, 이거는 모방이냐 표절이냐 그 저작권은 누가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지금 유럽에서는 그 반고흐 같은 원작자의 이 저작권 인정해 줘야 된다. 미국에서는 아니야 그거 소프트웨어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에게 그러니까 그 명령어를 준 사람이 저작권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일까요? 그림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는 유럽 사람보다 미국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개인과 회사의 이제 정보에 관한 얘기 뒤에 보여드릴게요. 예, 오류 나온다는 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반고흐 스타일로 그린 그림이에요. 예,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계속 딴지가 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 인공지능이 홧김에 이래서, 지금, 이거를 막는 중에 있습니다. 자, 통제 관리를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 중국이라는 나라인데요. 중국은 공산당과 그 시진핑에 관해서 부정적인 단어의 약 3만 개 정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단어 3만 개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러면 이제 그 콘텐츠는 예, 아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은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에게 이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계속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중에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에 관해서 논문의 질이 좋고 나쁜 건 떠나서 어쨌건 인공지능에 관한 그 특허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카이스트에서, 이제 카이스트 교수한테 들었는데,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석사를 했고, 요만큼이라도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연봉 3억으로 일단 3년 계약을 한답니다. 중국에서요. 미국 가면은 1억 5천인데 중국 가면 3억이에요. 근데 흠이 하나 있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 요만큼인 거를 딱 털리는 순간 집에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 3억에 3년 계약은 그건 꽝이고, 예, 그냥 너 집에 가. 2달이고 3달. 그래서 최대 한도로 자기의 그 기술을 늦게 내놓고 3년 동안 버티다가 내놓으면 이제 오는 거고, 이제 하다가 이렇게 이제 뭐 하다 보면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뭐 진도 안 나가? 아웃. 계약 끝. 집에 가. 이제 그런다고 이제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GPT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데이터를 어떻게 모집하느냐? 크게 해놨습니다. 우리의 AI 트레이너는, 예, 우리의 시스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리뷰드, 검토할 수가 있어라고 분명히 써놨어요. 얘네들이. 이게 몰래 수집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 그래서 이런 센서티브한,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는 공유하지 말어라고 분명히 써놨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컨버세이션 질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삼성에 있는 직원이 이제 일 잘하려고 이제 챗GPT 물어본 거예요. 자기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 삼성에 있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었거든요.
그게 해결이 안 된 거를 물어봤더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삼성, 그 다음에 SK 반도체 같은 회사들은 우리 회사 자체만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블록을 만들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어떤 컴퓨터에다가 자기네 회사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는 이 회사에 있는 거를 보호를 하면서 이런 챗GPT에 가서 물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쌓아놓는. 그래서 밖으로 물어보는 사람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민감한 데이터, 다른 회사가 알면 안 되는 데이터는 물어보지 않도록 이렇게 전문가 정해놓고 자기네끼리 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런 구글이나 MS보다 더 강점이 있습니다. 한글로 된 데이터는 우리나라 네이버와 카카오가 약 600배 정도를 갖고 있어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600배 정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한글 데이터만 갖고만 싸우면 이겨요. 그런데 계속 잠식을 지금 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9월 달에 네이버가 한국형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발표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 600배의 데이터 더하기 그 미국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래서 전 세계로 경쟁하면은 불리하지만 한국 문서로 된 것만 갖고 경쟁하면 네이버와 이 그 카카오를 구글과 그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못 이기겠죠. 그런 그 단계가 있는데 어쨌건 여기 보시면 민감한 데이터는 올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답변을 해주느라고 쓸 수 있다라고 얘네가 밝힌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세상에 뛰어나도 애기 기르는 거, 미장하는 거,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수많은 이 오픈 AI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도 이 논문을 발표했고요. 자기네들 인공지능, 챗 GPT가 할 수 없는 것도 얘네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어 라고 얘네가 발표한 것 중에 일부분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예. 육아는 얼마나, 만약에 인공지능이 육아를 키우면 우리나라 그 신생아 출생률 늘리는 거 쉬울 거예요. 그죠? 인공지능에 걸면 되니까. 근데 얼마나 키우기 힘들면 점점 우리 애기 낳는 게 적어지고, 맨 밑에 있는 거, 타일과 배관,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로봇도 못하죠. 그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그 중에 가리는 게 저기 간호래입니다. 맨 오른편에 있는 간호, 저게 이제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과 가슴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스킨십으로 하는데, 그거는 뭐 세상에 없는 인공지능도 힘든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게 있고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모델입니다. 어떤 옷의 모델일까요? 리바이스 모델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 같은데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사람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많은 모델들이 데모를 했어요. 야, 리바이스, 니네 돈 벌어갖고 말이야. 모델비 아끼려고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만들고 옷을 입히냐?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리바이스가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피부 색깔 다르고, 남자 다르고, 애기 다르고, 그 다음에 청년 다르고, 나이 든 분 다르고, 예, 체형 다르고, 이 수많은 모델을 이제 모셔다가 옷을 입히고, 피팅하고, 사진사 찍고, 조명 때리고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리면, 예, 돈 안 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으로 리바이스 치마 광고한 다음에 막 모델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지금 잠깐 수습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접점이 있어야 될 거예요. 리바이스도 회사인데 모델로 다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뚝딱 그림이 나오니까. 예, 나중에 저랑 같이 공부하겠지만 뭐 눈 색깔, 머리 색깔, 문제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요새 사진 보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람 허리 들어가고, 저 머리카락 나게 하는,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사진 찍은 다음에 어도비에서 만든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예, 옆으로 확장을 쭉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옆에 확장하면 그냥 저절 확장이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나왔거든요. 베타 버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모델들의 설 자리가 어디냐라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게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예, 천 짜는 기계를 부신 거예요. 예, 근데 부술 수는 없는, 우리 이렇게 인공지능의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세상을 이제 살고 있는 거고, 맨 아래에는 독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을 넘어가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되려면, 제 얘기가 아니고, 수많은 인공지능 연구했던 분들이 독서하고, 인공지능이 약한 게 경험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 몸에 배는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런 가장 좋은 게 이제 독서하고, 여행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 땅이 좁으면서도 굉장히 주변 사람들하고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수다 경험. 예, 수다를 통해서 예, 이제 경험을 나누는 것들이 결국 인간이 살아남는 거다. 그리고 그 중에 자신만의 것을 내놓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거 페이스북에 올려, 인스타그램에 올려라고 계속 SNS에다가 각 사람들의 컨텐츠와 솔루션과 경험들을 끌어내서 올리라고 계속 욕을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우리는 안 해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쇼츠라 그래서 1분 미만의 동영상을 올리면 상품을 줄게. 그래서 10억을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녀석이 마케팅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애에게 네이버가 겨우 10억밖에 안 걸어서 쇼츠를 끌어낸다고 이런 건 통 크게 써야 되는데 라고 예, 자기 돈 안 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